지금 보시는 게 가정집 지붕입니다. 흙과 자갈이 섞인 산사태가 도심 아파트를 위협합니다. 2011년에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당시 서울에 내린 폭우는 시간당 최고 113mm. 그런데 밤사이 내린 비는 이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동작구에서 기록된 1시간 강우량은 141.5mm.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기록뿐 아니라 관측 사상 가장 많았던 1942년에 118.6mm를 크게 뛰어넘는 양입니다. 1 강우량도 381.5mm로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측 사상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2020년 전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호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비는 더 자주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피해가 속출합니다. 마치 물폭탄처럼 퍼붓는 비에 배수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당 한 80mm 정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 침수에 대한 배수 체계를 바꿔야 되는. 방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폭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만큼 재난관리와 배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강남역 한복판 3층 건물부터 거리 전체가 마치 화려한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깜빡입니다.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는데 하루 사이 정전 피해만 1만 호가 넘습니다. 한전은 수백, 수천 가구 아파트도 이루로 치는 만큼 실제 정전 피해 가구는 수만에서 수십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에 전기 설비가 있는 지하층이 물에 잠기거나 전기줄 같은 선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복구만큼이나 정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전 땐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우리 집만 불이 나간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동네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건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손전등이나 음료,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 갓짐 사고 때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데 억지로 문을 여는 것 같은 탈출 시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무리한 이동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과전류가 흘려서 정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딘가에 과전류가 됐다는 얘기는 어디에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분에 누전이 돼서 감전될 수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과전류로 인한 가전제품 손상을 막기 위해 플러그는 시간을 두고 차례로 꽂아야 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시장 한가운데 물에 젖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먹통이 된 냉장고, 흙탕물이 배어 못 쓰게 된 가구들과 상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전통시장은 사흘 동안 쏟아진 500mm 넘는 물폭탄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기름가게입니다.
말린 고추들이 물에 젖어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한 대에 1,500만 원 정도 하는 기름 짜는 기계 8대도 모두 물을 먹어 못 쓰게 됐습니다. 이 가게 안에 있는 거는 하나 이쑤시개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되고 이 가게가 초토화되냐 사람 마음도 초토화됐습니다. 팔려고 떼어온 옷이며 음식 재료 등 장사 미천을 송두리째 날린 게 가장 뼈아픕니다. 물품 대금만 약 3천만 원. 장사를 며칠씩 못하는 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열흘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데. 역시 폭우가 쏟아졌던 인천의 전통시장 점포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곳곳엔 물에 잠겼던 흔적이 뚜렷합니다. 당장 가게를 복구하는 게 급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대목을 준비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추석 대비해서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제품을 아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황당했고 지금은 이제 좀 착잡한 기분입니다. 이번 중부지방 폭우로 수도권 전통시장 62곳, 1,200여 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국방부랑 협업을 통해서 필요 인력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피해 상인들의 빠른 정상화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높다란 축대가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에 있던 검은 승용차도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작업자 여러 명이 달라붙어 벽에 철근을 덧대고 흙을 퍼내보지만 무너지기 전 모습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축대가 무너지면서 제가 한 5분 안에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저 차 안에 갇혀있을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지금 백오동 주민인데요. 현재로서 월요일부터 전기, 수도 다 끊기고. 아파트 내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 때문에 전기와 물이 끊긴 상황이라 에어컨은 무용지물이 됐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상하기 직전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나눠주는 생수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단수가 됐다는 얘기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 가장 불편하죠. 아파트에 물과 전기가 겨우 다시 공급됐지만 무너진 축대 복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윗집에서 떠밀려 내려온 가전제품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장판은 이미 뜯어져 나갔고 가구들도 축축합니다. 뭐가 덩어리가 축축해서 일어나니까 벌써 차단기가 그냥 딱 떨어지는 거야. 옆집 권사님은 벌써 자기네 집에서 기어 나오다가. 주민들은 직접 삽을 들어 집 앞에 쌓인 진흙을 퍼내고 깨끗한 물을 받아 바닥을 청소해보지만 비가 오기 전 집의 모습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차면서 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 안은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 89명은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구호용품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가구는 다 물에 잠기고 좀 이제 높이 해놓은 거는 이제 그나마 그 생존 상태 그대로 있다는 보면 되는 것이죠. 빨리 이제 주민들의 이주 대책안에 대해서 복귀하는 그런 생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은. 문제는 또 다른 비 예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일상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복구를 기대해보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변기가 오히려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냅니다. 우물이 뒤섞여서 바닥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지만 인천 중구의 항구 근처 음식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처음에도 당황스러웠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갯벌 쪽이고 안에 그 검은 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청소하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기록적인 비가 내린 서울 동작구 도로 한가운데에서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쏟아지는 비에 하수가 버티지 못하고 지상으로 치솟아 오른 겁니다. 비 피해가 유독 컸던 강남에서도 하수 역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40kg짜리 맨홀 쇠뚜껑이 들썩이는 데에서 수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무려 1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배수를 위한 하수관이 역류했다는 건 통상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 이런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최근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하수관이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는 경우가 속출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발생 시에 맨홀 내부에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이 형성됩니다. 그 압력은 사람 또는 차량을 들어올릴 만큼 강력하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수도법은 장기간 길게 내리는 장맛비를 기준으로 하수관 용량을 설정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즉 관련 법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요즘에 워낙 비가 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내리잖아요. 강우 강도를 좀 높게 크게 해서 하수 강도를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이 강도가 변하는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하수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역류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배수관을 바꾸거나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